자,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볼 건데, 먼저 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바디를 받아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바디로 지금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인스톨에서 바디 파설을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바디 파설을 설치를 해주시고, 이걸 app.js에서 먼저 바디 파설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require를 통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바디 파설을 불러오고 나서 이 바디 파설을 어디다 설정을 해주냐면 앱에다가 유즈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 파서.json이라고 하면은 바디로 넘어오는 값을 JSON으로 읽어서 나한테 넘겨줘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코드 작성하다 보면 미들웨어를 쓰게 되는데 미들웨어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즈를 통해서도 미들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바디 파서를 미들웨어로 등록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라우터를 작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API를 실제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유저스로 시작하는 게 있고, 리줌스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라우터의 경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도 이걸 파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상단에서 폴더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라우터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유저 라우터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JS 파일로 만들 거고요. 동일하게 리줌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라우트 두 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라우트를 실제로 이 앱스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유저스에서 먼저 익스프레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를 가져오시고 익스프레스.라우터를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라우터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라우터 저장을 해주시고 얘를 모듈.export해서 내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라우터가 이 모듈을 통해서 익스포트가 되고요. 이걸 앱에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는 유저 라우트라고 해볼게요. require 통해서 라우터에 있는 유저 라우터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얘를 어디다 등록을 해주냐면 역시 동일하게 app.use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유저스로 시작하는 거는 유저 라우트를 타라 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유저스로 시작하는 거는 유저 라우트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동일하게 유저 라우트 가서 리줌 라우터도 동일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코드를 똑같이 복사를 해주고 앱으로 가서 이번에는 자, 리줌을 넣어 볼게요. 리줌 라우터를 가서 얘는 리줌 라우터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자, 리줌스로 시작하는 거는 리줌 라우터로 가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저 라우터에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라우트.get이라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req.res 넣어주시고 간단하게 뭐 샌드 하나 해볼게요. 여기는 유저 라우터다. 자, 동일하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리줌 라우터다. 자, 복사하고 코드 써봐 보시면 아무 오류 없죠. 자, 여기 가셔가지고 리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리줌 라우터 잘 뜨고 있죠? 유저로 가보겠습니다. 유저 라우터 잘 뜨고 있어요. 이거 그러면은 지금 라우트가 분리가 잘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라우트 분리에 대한 커밋을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자, 메시지에는 뭐라고 적냐면 라우터 분리라고 적겠습니다. 라우터 분리라고 적어주시고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먼저 가져오시고 여기에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가져온 다음에 프리즈마를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리즈마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프리즈마 user await prisma.user.find first를 하면은 첫 번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where 값으로 이메일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 이메일로 이미 존재하는 회원이 있는지. 자, await를 쓸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 위에 어싱크를 선언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어싱크 선언해 주시고 이제 이메일을 가진 유저가 있으면 맞나요? 이메일 가진 유저가 있으면 이미 이렇게 할게요.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 검증을 됐죠. 다른 사용자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가입시켜야 되겠죠. prisma.user.create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데이터에는 어떤 값들이 넘어가게 될 거냐면은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이 세 개가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잘 생성됐다면 마지막으로 비밀번호를 제외한 사용자 정보를 반환합니다. 아까 보면은 이메일과 네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리턴을 해줍니다. res.status에서 200일을 반환해줍니다. 200일을 반환해주는 이유는 포스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로 생성된 스테이터스 값은 200일을 반환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이슨에 아까 어떤 걸 주기로 했나요? 이메일과 네임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회원가입 API가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요구사항을 보러 가서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좀 내려보면 여기 테스트에 보시면은 썬더 클라이언트라고 모든 API 정상 동작하는지 이걸 통해서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VS 코드의 확장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시면 인스톨 눌러보시면 VS 코드 바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인스톨을 눌러보시면 왼쪽에 썬더 클라이언트의 아이콘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썬더 클라이언트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API 호출해 볼 수 있는 UI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트맨이나 다른 인썸니아나 사용하시는 건 많을 텐데 UI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컬렉션에다가 먼저 컬렉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New 컬렉션을 눌러서 뭐라고 할까요? 리줌 API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줌 API로 만들고 지금 유저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폴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회원을 만들고 이 안에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회원 가입이죠. 자, 가입이고 API 명세서를 보면 users의 sign up. 이 로컬호스트는 각자 본인의 IP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C2에 작성하고 계신다면 EC2의 경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포스트 API고요. 바디 값으로 뭐가 날아가냐면 이메일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패스워드가 있을 거고요. 1, 2, 3, 4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컨펌을 또 받죠. 1, 2, 3, 4라고 입력했다고 칩시다. 마지막으로 네임을 받습니다. 홍길동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서버 아무 문제 없고 호출해 보겠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뜨는데 왜 그럴까요? 경로를 잘못 입력했네요. 자, 넣으면 정상 가입이 됐어요. 정상 가입이 되면 안 되는데 패스워드는 지금 4자리로 넣었잖아요. 그럼 오류가 나야 돼요. 자, 다시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라우트에 가보시면 패스워드 이메일 뭔가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랭스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6자리 안 됐을 때. 자, 다시 가입하러 가볼게요. 자, 가보시면 비밀번호 최소 6자입니다 라고 잘 뜨고 있죠. 자, 그럼 6자 넣어볼게요. 1, 2, 3, 4, 5, 6까지 넣어보면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6 넣어볼게요.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입니다. 왜냐면 아까 a-a.com으로 이미 가입이 돼버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이메일이라고 잘 뜨고 있어요. 이메일 다른 거 넣어볼게요. 자, a를 넣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잘 가입이 되죠. 자, 동일한 정보를 한 번 더 넣어볼까요? 가입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a가 이미 가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네이버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가입 잘 되죠? 가입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회원가입 API는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썬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API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자, 커밋 하나 해줄게요. 자, 회원가입 API. 자, 항상 커밋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회원가입 끝났으니까 이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유저 라우트에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라우트 점, 이번에도 포스트죠. 자, 포스트로 사인인 async req res 넣어주고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아올 거예요. 자, 이거 위에 거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메일과 패스워드 2개를 받을 거예요. 이 2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2개 지우고
두 개 검증을 했고 로그인을 해야겠죠? 또 복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이메일, 패스워드. 자, 이번에는 뭐예요? 이 유저 데이터가 없을 때 오류가 나야 되겠죠? 없을 때. 자, 없을 때 401번을 주셔야 돼요. 로그인 실패.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 정보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로그인 성공했을 때입니다. 로그인 성공했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액세스 토큰을 줘야 돼요. 액세스 토큰을 주기 위해서는 아까 JWT 웹 토큰 설치했잖아요. 자, 그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JWT 웹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올 거고 require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JWT 웹 토큰. 저 웹 토큰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액세스 토큰이 들어올 거고요. JWT 웹 토큰 .sig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ig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은 문서를 들어가 보면 됩니다. 아까 한번 열었었죠. 자, 여기 가보시면 sig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페이로드를 받고 그리고 키 값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하고 나서 요구사항을 보시면은 유저 아이디를 담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페이로드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저 아이디는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유저 아이디에 여기 들어있겠죠? 그리고 유효기간이 12시간이라고 했어요. 유효기간 전에 저희 키값 먼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키값은 뭘 넣어줘야 되냐면은 편한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서버 개발자가 직접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리줌이라고 적어둘게요. 리줌에다가 특수문자 한 두 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12시간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유효기간 12시간은 어떻게 넣냐?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옵션 값이 있습니다. 옵션 값에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한번 뜯어볼게요. 자, 사인 들어가 보시면은 세 번째 값에 옵션을 받고 있죠. 여기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expire in이라고 있습니다. expire in이라고 있는데, 여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 값이 뭔지. 잠시만요. 자, expire in은 이 토큰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을 넣던가 아니면 이렇게 스트링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좀 더 내려가 보면 예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이건 초단위입니다. 위에 설명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게 아니면 이렇게 문자를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말은 우리는 지금 12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옵션 자리에다가 expire in을 12시간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초단위이기 때문에 60초, 이건 1분이죠. 1분에다가 60을 곱하면 얼마가 돼요? 1시간입니다. 1시간에다가 12시간을 곱하면 이거는 12시간이겠죠.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다가 문자로 12시간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JWT 토큰, 액세스 토큰을 만드는 건 이게 끝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반환값을 뭘 주라고 했냐면 액세스 토큰 하나만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es.return, res.json을 통해서 액세스 토큰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로그인을 하나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복사해 와서 sign in이라고 하고요. 리네임 통해서 회원 로그인이라고 메시지를 바꿔주고요. 바디에는 두 개만 넘겨주면 되겠죠. 자, 아까 이걸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이 돼야 될 겁니다. 로그인 잘 되죠? 지금 액세스 토큰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를 한번 넣어볼까요? 다른 걸 넣어보면 올바르지 않은 로그인입니다 라고 잘 뜨고 있죠. 필수값도 한번 검증해 볼까요? 이걸 넘기지 말아 볼게요. 안 넘기면 비밀번호 필수값입니다 라고 잘 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하면 액세스 토큰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액세스 토큰이 12시간이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먼저 카피를 한번 해보시고요. JWT.io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시면은 방금 만든 JWT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잘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코드에서 유저 아이디를 넣어줬잖아요. 유저 아이디가 잘 들어있는지 보실 수가 있고, EXP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게 이 토큰의 만료 시간이거든요. 만료 시간인데
숫자가 뭔가 이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알아볼 수 없는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유닉스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유닉스 타임스탬프라고 역시 또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아까 받아온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이 숫자가 뜻하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를 알려주고 그게 지금 12시간 남았다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든 이 액세스 토큰에 시간이 잘 들어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방금 JWT 토큰에다가 JWT.io 가서 이 토큰을 넣었더니 값이 다 나오죠. 이게 JWT 토큰의 제일 큰 단점입니다. 토큰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토큰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JWT 토큰 안에는 정말 민감한 정보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유출이 된다고 해서 서버 입장에서 이 토큰은 누가 조작을 했어. 이 숫자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때 이거를 서버로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증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아까 우리 코드 만드실 때 토큰 만드실 때 보면은 이 키값을 넣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키값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버에서 인증은 되진 않습니다. 이따가 미들웨어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검증은 되지 않지만 이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는 다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JWT 토큰 안에는 민감한 정보는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던가 비밀번호를 넣는다던가 이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이런 점에서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로그인까지는 일단 다 됐고요. 액세스 토큰이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요구사항까지 다 만족했습니다. 여기까지 커밋 한번 하고 갈게요. 로그인 API. 자, 다음으로는 내 정보 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정보 조회를 만들 때는 근데 이제 토큰 검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문서를 보시면 내 정보 조회를 할 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인증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해줘야 되냐면은 아까 작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인증 미들웨어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만든 이 토큰을 이제 클라이언트가 헤더에 심어서 보내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토큰이 정상 토큰인지를 검증하는, 지금처럼 숫자를 막 바꿔서 보낸 건 아닌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그런 로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미들웨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폴더를 통해서 미들웨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파일을 통해서 jwt validate.middleware라고 이름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미들웨어를 작성할 건데 미들웨어 이름은 jwt validate라고 하겠습니다. jwt validate req res 그리고 미들웨어이기 때문에 마지막 next 하나 더 들어올 겁니다. 자, 먼저 트라이 캐치 먼저 걸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에러, 그리고 우리 실패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면 res.status는 400을 줄게요. 그리고 제이슨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석세스 구조 이거 똑같이 갈게요. 인증 실패했을 때도. 그리고 메시지는 어떤 걸 줄 거냐면 에러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줄 겁니다. 그리고 트라이에서 자, 문제가 없을 때는 next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없이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되냐? 헤더에서 액세스 토큰 가져오기. 다음 액세스 토큰의 인증 방식이 올바른가? 인증 방식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여기 형태가 표준인 베리어 토큰인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인증 방식에는 베리어 토큰 말고도 다른 방식들도 있는데 우리는 베리어 토큰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베리어 방식으로 잘 넘어왔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12시간 유효기간 줬잖아요. 12시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가.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토큰 안에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어떤 걸 해줘야 되나요? 그럼 여기 res.locals.user에다가 인증된 정보를 담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저 정보 담기. 여기다가 유저를 담아줘야 됩니다. 근데 유저 없으니까 지금 일단 오브젝트로 넣어둘게요.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헤더에서 액세스 토큰 가져오기.
헤더에서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기. 액세스 토큰은 req.headers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름으로 들어있냐면 authorization이라고 여기 들어있죠.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근데 여기 소문자로 들어옵니다. 소문자로 들어오고요. 자, 액세스 토큰이 없어요. 토큰을 안 달고 들어왔어요. 그럼 throw를 날려줄게요. throw 인증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세스 토큰 인증 방식이 올바른가? 자, 액세스 토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은 베리어 그리고 우리가 작성한 JW 토큰 이렇게 들어와요. 가운데 공백을 하나 두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면 액세스 토큰이라고 아니고 authorization이라고 할게요. authorization.split을 통해서 공백을 기준으로 두 개를 자릅니다. 두 개를 자르면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냐면 이렇게 토큰이라고 할게요. 토큰이라고 하면 토큰 0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토큰 타입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큰 첫 번째 자리에는 토큰 밸류가 들어와 있겠죠. 왜냐면은 베리어와 JWT를 잘랐으니까 실제로는 JWT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세 줄을 이렇게 작성해서 타입과 밸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줄여서 표현을 하면은 토큰 자리에 배열을 바로 여시고 토큰 타입과 토큰 배열을 순서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가져올 수가 있고요. 토큰 타입이 우리는 베리어여야 하죠. 베리어 토큰이 맞는가? 자, 베리어 토큰이 아니다. 그러면은 인증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토큰 밸류도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토큰 밸류도 없으면 오류를 내도록 할게요. 토큰 밸류도 없으면 오류를 낼 겁니다. 자, 그리고 토큰 밸류가 유효한가? 라는 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토큰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큰에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JWT 아까 사용했던 거 다시 가져올게요. JWT 웹 토큰 require를 통해서 가져올 거고요. JWT 웹 토큰 그러니까 인증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여기에 verify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verify라고 하는 함수에 이 토큰 밸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키값 어디 있죠? 유저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키값으로 생성된 이 값이 올바른가를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효기간을 검증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verify 안에서 이 유효기간까지도 다 검증을 해줍니다. exp라는 값으로 잘 생성이 되어 있다면 생성을 해주고 여기까지 넘어왔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거고 유효기간이 만약에 없다면 이 verify 안에서 throw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캐치를 타고 프론트로 리턴이 될 거고요. 그럼 이 토큰 안에는 이제 유저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유저 아이디가 있는지 유저 아이디가 없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인증 정보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있으면은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유저 정보를 불러와야 되겠죠. 다시 그럼 require를 통해서 프리즈마를 가져올 거고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가져오는 거 다 동일합니다. 자, 여기다가 유저겠죠? plasma.user.findFirst 여기서 where에다가 유저 아이디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거죠. 유저 아이디가 이거 유저 아이디로 되는 거. 어싱크 쓸 수 없다는 어싱크 안 넣어줘서 그렇습니다. 어싱크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또 있죠. 자, 검증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유저가 없다면 인증 정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유저를 원하는 여기 자리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인증 미들웨어가 구현이 끝난 겁니다. 지금 보시면 authorization에서 JWT를 가져와서 베리어인지를 확인을 했고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유저 아이디가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서 유저 정보를 res.locale.user에다가 담아줬습니다.
자, 잘 넣어줬고요. 그냥 이제 유저에 가서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정보 조회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제 내 정보 조회를 가서 라우터 host get이죠. get에다가 me API를 쓰면 됩니다. 아까 여기 작성해놨습니다. 내 정보 조회 me, 그리고 여기는 방금 만들었던 JWT 밸리데이션을 써야 되는데 익스포트를 안 해줬죠. 모듈.export를 해주겠습니다. 밸리데이트를 익스포트 해주고요. 유저로 가서 미들웨어로 JWT 밸리데이트를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RES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은 res.locals.user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res.locals.user가 없다면 여기까지 이미 오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유저겠죠? 자, 유저 정보가 여기 담겨 있을 거고, 어떤 걸 달라고 하냐면은 이메일과 네임을 주면 되겠죠. 그럼 리턴에다가 res.json에다가 name user.name, 그리고 뭐죠? 이메일은 이메일을 주면 됩니다. 맞나요? 잘 되는지 한번 호출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인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미죠. 그리고 메서드는 get, API 이름 바꿔줄게요. 내 정보 조회. 자, 그리고 바디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os 값이 필요한데 베리어 토큰을 넣어줘야죠. 아까 로그인해서 가져온 이 값을 복사해서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호출해보면 내 정보가 잘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잘 불러왔습니다. 베리어 토큰 없애볼까요? 인증정보가 올바르지 않다고 잘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토큰 바꾸는 거 한번 해볼까요? 토큰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이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잘 불러와지는 것인가 과연. invalidate 시그니처라고 해서 이 암호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됐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 값이 올바르지 않다고 JWT 웹 토큰 안에서 에러 메시지를 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큰을 써야 잘 호출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그인 내 정보 API 조회가 끝났습니다. 여기도 커밋 해주겠습니다. 커밋은 하나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내 정보 조회 API.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다음에 회원 쪽은 끝났나 봅니다. 이제 이력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끝났나 한번 요구사항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인증 로그인 추가했고요. 내 정보 조회 했죠. 자, 이제 이력서 조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력서 목록 조회 API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줌으로 이제 리줌에서 개발을 해야겠네요. 리줌에서 이력서 ID, 제목, 자기소개 작성자명, 이력서 상태, 날짜 조회가 있습니다. 프리즈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코드를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 와서 넣고 제대로 토큰까지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까지 다 똑같으니까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 가져오고, 자, 여기서 목록 조회가 되니까 싱크 먼저 넣어주고요. 쿼리 스트링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게 오더 키와 오더 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더 키에는 이력서 아이디와 이력서 상태 두 가지 들어갈 수 있고, 밸류에는 ASC, DSC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신순 정렬을 해줍니다. 여기서 최신순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이력서의 아이디로 역순 정렬 해주면 되겠죠. 이력서가 생성되는 순서대로 숫자가 올라갈 테니까 그거를 역순 정렬 해주면 최신순 정렬이 될 겁니다. 그럼 오더 키와 오더 밸류 먼저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자, 오더 밸류는 REQ. 이번에는 쿼리로 넘어오겠죠. 게시기 때문에. 자, 근데 오더 키인데 아까와는 다르게 옵셔널 연산자를 붙여줘서 기본값이 뭐예요? 리줌 아이디가 기본값이 되겠죠. 지금 제가 개발한 걸 기준으로는 이력서 아이디가 기본값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더 밸류도 받아볼게요. 오더 밸류는 기본값이 DSC.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이 없을 때 이력서 아이디를 기준으로 역순 정렬을 하면은 최신순 정렬이 될 겁니다.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뽑기 전에 검증을 먼저 해야겠네요. 자, 오더 키에는 이력서 아이디와 이력서 상태 두 가지가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역시 include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오더 키에 자, 이 원하는 값들이 없으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res.status.400.json success에다가 펄스를 주고요. 메시지에는 오더 키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올 수 있냐? 이력서 아이디와 뭐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스테이터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 상태 두 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사하겠습니다. 오더 밸류에는 ASC와 DSC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대문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소문자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로어케이스로 바꿔서 소문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어케이스로 바꿔서 소문자로 바꿔서 둘 중에 하나인지를 검사를 해주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이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리줌스는 prisma.resume.findMan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더바이가 있습니다. 오더바이는 오더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오더 키를 기준으로 오더 밸류를 정렬을 해줄 건데, 자, 이대로 오더 키를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쿼리가 이렇게 생성됩니다. 오더 키 하면 뭐 테이블, 그리고 오더 바이, 오더 키는 DESC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더 키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리줌 아이디나 스테이터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대괄호로 감싸줍니다. 감싸주면은 얘가 이 이름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변수를 통해서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리줌 아이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꼭 감싸주셔야 돼요. 감싸주셔야 되고, 다른 요구사항이 더 있나요? 작성자명은 조인이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은 select를 넣어 보겠습니다. select를 넣어서 필요한 값들을 하나씩 뽑아 보겠습니다. 자, 리줌 아이디가 필요하죠. 리줌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이력서 제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가 필요하죠. 컨텐츠. 작성자명이 필요합니다. 작성자명은 근데 어디 들어있어요? 유저 테이블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저에 다시 select를 다시 열어서 네임을 true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저 테이블에 있는 데 가서 네임을 select 해와서 조회 결과에 넣어줍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날짜, 작성 날짜 created at이죠. created at을 넣어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유저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 프리즈마 스키마 설정한 거에 가보시면 유저에 외래키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프리즈마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준 값이고요. 이 MySQL에 우리가 외래키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프리즈마에서 자동으로 이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유저의 select를 통해서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프리즈마 공식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프리즈마 들어가서 조인을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include가 나오는데 include를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가 유저겠죠? 유저의 select의 name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include가 있는데 그럼 차이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그럼 얘를 한번 반환을 해보고 차이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eturn.rs.json 데이터로 해서 넘겨주겠습니다. 데이터로 넘겨주면은 잘 넘어갔는지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회원이 아니니까 새로 폴더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력서에서 new request 이력서 조회. 여기는 localhost 3000의 리줌스가 되겠죠. 자,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력서가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이력서 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리줌에 가셔가지고 데이터를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1번 뭐 1번 유저가 만든 뭐 아무 상태나 넣어볼게요. 자, 다시 조회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번 유저에 연결된
이 이름인 홍길동이라고 하지 말고 1번 유저라고 해볼게요. 1번 사용자. 네, 조회 다시 해보면 1번 사용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죠? 자, 이게 셀렉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컬럼들만 다 넣어줬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셀렉트가 아니라 include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잠시 주석해주고요. include 해서 여기다가 user2를 넣어주겠습니다. user2를 똑같이 넣고 다시 조회를 해볼게요. 자, 조회하면은 모든 컬럼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용자 패스워드까지도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컬럼만 뽑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clude 넣고 좋아, 그럼 그 중에서 필요한 컬럼을 다시 찍어줘야지 라고 해서 둘 다 넣어주게 되면은 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호출해 보시면 오류가 납니다. 서버 메시지 한번 볼까요? include와 select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에러가 뜹니다. 이 문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include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컬럼만 밑에서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select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include 지우고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가보시면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요구사항을 API 명세서를 보시면 우리가 작성했던 리스폰스 값과 실제로 다르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저로 한번 감싸졌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PI 명세서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코드를 작업하든지. 코드를 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리줌에다가 조작을 해줘야 되겠죠. 맵을 돌면서 이해되나요? 리줌에 리줌.name은 user.name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리줌에 유저는 딜리트 해줘야 되겠죠. 딜리트 됐나요? 포이치를 써보겠습니다. 원래 맵을 써가지고 이렇게 값을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포이치를 써서 직접 바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유저가 없다고 나오네요. 뭔가 오타가 있나 봅니다. 잠시만요. 자, 유저가 아니고 리줌의 유저죠. 다시 조회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거 빼고 왜냐면은 이 리줌과 유저는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유저는 다른 테이블이기 때문에 나는 별도로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표시하시고 문서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잘 합의하시면 됩니다. 내 맘대로 이렇게 막 바꾸시면 안 되고요. 프론트엔드와 잘 합의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문서를 수정해줬고요. 이거와 동일하게 당권조회도 동일하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자, 바꿔줬습니다. 이래서 조회 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오더 바이를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오더 키를 주고 자, 오더 밸류를 넣을 수 있죠. 자, 아까 스테이터스로 DSC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데이터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은 자, 리줌을 가셔가지고 정렬이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스테이터스도 숫자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4개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자, 보기 위해서 넣어 볼게요. 1, 2, 3, 4로 넣었습니다. 자, 다시 조회해 보시면 스테이터스 역순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터스 4, 3, 2, 1 맞죠? 자, 그리고 리줌 아이디로 정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렬해보면 4, 3, 2, 1 잘 나오죠? ASC로 한번 해볼까요? 오름차순 자, 1, 2, 3, 4 잘 나오죠? 대문자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자, 노드에 가보시면 오더바이에 리줌이 대문자로 지금 들어갔어요. 이 DSC 정보가 코드에 가보시면 여기도 동일하게 to lowercas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소문자로. 프리즈마가 대문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문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정렬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SC 대문자 써볼게요. 잘 나오죠? 자, 그럼 없는 키를 넣어볼까요? 없는 키는 이렇게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넣어볼게요.
네, 오더 밸류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이력서 조회 완료됐습니다. 자, 끝났으면 역시 뭘 해주셔야 되나요? git 커밋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이력서 목록 조회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력서 목록 조회였습니다. 다음은 이력서 단건 조회입니다. 자, 단건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력서 목록을 아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오더 관련된 거 일단 다 지워줄게요. 우리 정렬이 일단 필요 없으니까 다 정렬 다 지워주고요. 자, 요구사항에 보시면 리줌 아이디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리줌 아이디를 패스 파람으로 가져오겠습니다. rq.params.리줌 아이디 리줌 아이디 검증 한번 해주시고요. 리줌 아이디가 없으면 return res.status.400을 넣어주시고 json success는 펄스 메시지는 리줌 아이디는 필수값입니다. 자, 지금 동일한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거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리줌 아이디를 여기 이제 웨어에 넣어 주셔야 되겠죠? 아까와는 다르게 하나만 가져올 거니까 리줌 아이디는 여기 넘버로 바꿔서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리줌 아이디는 스트링입니다. 그 find many가 아니고 find first죠. find first로 바꿔 주셨으면 뭘 해줘야 되냐? 당연히 변수 단수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끝났습니다. 한번 듀플리케이트 하셔가지고 이력서 단건 조회라고 이름도 바꿀게요. 이력서 단건 조회. 그리고 여기도 오더 관련된 거 다 없어도 되죠. 다 빼고 자 1번 넣어보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1번 2번 넣어볼까요? 2번도 잘 나오죠. 4번 4번도 잘 나옵니다. 없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없는 거는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널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여기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리줌이 없을 때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줌이 없을 때는 아래 거 복사해 와서 자, 빈 오브젝트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빈 오브젝트를 주도록 해서 빈 조회된 이력서가 없을 때는 빈 오브젝트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건 조회에서 다시 없는 거 조회해보면 오브젝트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보다는 조금 더 깔끔해졌습니다. 널이 오는 것보다는 자, 있는 거 조회하면 자, 잘 넘어오죠. 여기서 이제 이력서 상세 조회 API까지 끝났습니다. 커밋해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단건 조회 API. 자, 여기까지 이력서 단건 조회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력서 생성 API를 해보겠습니다. 이력서 생성은 다시 이력서의 라우터로 가셔가지고 라우터 점 이번에는 생성 API니까 보면서 할게요. 포스트죠. 자, 포스트 그리고 리줌 API는 req, res 역시 받을 거고요. 자, 어떤 값을 받냐면 타이틀과 컨텐츠 두 개를 받을 거예요. 자, 이거 위에 코드 좀 가져올 만한 거 없나요? 없네요. 자, 그럼 타이핑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컨텐츠는 req.body로 넘어오죠. 이번에는 req.body로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 if 타이틀이 없으면 스테이터스 400.json 석세스 여부 펄스 메시지 이력서 제목은 필수값입니다. 자, 지금 계속 동일한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까부터. 자기소개는 필수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력서를 만들 텐데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다시 await prisma 어디에 넣을 거죠? resume create 그리고 데이터로 어떤 거 넣어줄 거냐? 타이틀, 컨텐츠 그리고 뭐 넣어줄 거냐면은 스테이터스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스테이터스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뭘 넣을 거냐? 자, 요구사항을 보면은 이거 생성 API에서 기본값은 apply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pply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이래서 생성 API에는 인증이 필요해요. 가운데 슬러시와 이 경로와 어싱크 가운데 JWT validate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유저 아이디는 어디 있어요? 이 토큰 안에 들어있죠. 토큰 안에 있는 값을 어떻게 빼오냐? req.res.locale.user 안에 들어있죠. 자, 이게 유저입니다, 우리. 그러면 유저 아이디는 user.user id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eturn.status 역시 포스트니까 20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값에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제이슨의 빈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 생성이라고 주고요. 포스트죠. 포스트고 경로 좀 바꿔주고요. 바디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아까 타이틀 이력서 제목입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들어갔죠. 자기소개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호출을 해도 이거 안 될 거예요. 자, 인증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로그인으로 가서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을 카피해서 여기 호스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API 하나에만 넣어주시면은 이 토큰을 API 하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폴더 레벨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폴더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자, 세팅을 누르면은 OS를 동일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베리어로 여기 이렇게 토큰을 넣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이 폴더 아래에 있는 모든 API는 이 토큰을 달고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호출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API에 나온 것들을 하나씩 이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여기서부터죠. 자, 회원가입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라우터 분리를 다 했으니까 이 유저스는 유저 라우터로 가서 개발하시면 됩니다. 자, 얘부터 지우고 테스트로 만들었던 건 지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라우터 점 먼저 포스트죠. 포스트를 통해서 만들 건데 사인업입니다. 유저스는 여기 앱에서 보시면 선언이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작성을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뒤부터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작성을 해주시는데 req, res를 받아오겠죠. 자, 그리고 이 4개의 값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건 바디를 통해서 받아오죠. 그래서 req.body를 통해서 받아올 건데 여기는 어떤 값들이 있냐면 이메일, 패스워드, confirm, 그리고 name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4개가 있을 거고요. 자, 이 4개는 필수값입니다. 지금 모든 API들에서 요청값이 다 필수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개는 필수값이기 때문에 값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메일이 없다 그러면은 return res.status.400이 되겠죠. 그리고 제이슨에 우리는 아까 어떤 값을 주기로 했냐면 success와 메시지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success는 pulse로 줄 거고요. 메시지는 이메일은 필수값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자, 필수값입니다. 코드가 길어지니까 얘는 한 줄로 올려볼게요. 자, 한 줄. 자,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 비밀번호는 필수값입니다. 자, 쭉쭉 복사해서 자, 비밀번호 확인은 필수값입니다. 다음 이름 마지막으로 이름은 필수값입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자, 이제 요구사항을 좀 더 살펴보러 갈게요. 요구사항을 확인해 보면 비밀번호는 해시된 값으로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자, 이게 선택 요구사항에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나중에 선택사항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유효성에 맞지 않는 경우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메일은 다른 사용자가 중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6장 이상이고 비밀번호 확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이메일은 DB 조회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DB 조회를 하는 것보다 DB 조회가 없는 것부터 먼저 검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assword.length가 6자리가 안 된다. 6장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6자리가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는 최소 6자 이상입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 다운표 안 닫았네요. 자, 그리고 만일 패스워드랑 패스워드 컨펌이 다르면 역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 와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값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이메일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메일을 검사해야 되는데 아까 조회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조회 가서 보면 방금 생성한 5번 잘 들어갔죠? 자, 그럼 생성입니다. 1, 2, 3, 4를 만들면 1, 2, 3, 4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력서 생성까지도 끝났고요. 다른 또 요구사항은 없으니까 자, 이력 생성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자, 커밋을 통해서 이력서 생성 API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커밋 항상. 자, 그리고 혹시 아까 제이슨 응답값이 없다고 해서 제이슨을 빈 값으로 넘겨줬는데 이렇게 안 주고 end로 주셔도 됩니다. end로 주시면은 아무 값 없이 그냥 요청이 끝나게 됩니다. 요청 없이 그냥 끝나죠. 근데 혹시 이 end까지 안 줘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돌게 돼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end를 최소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end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생성. 자, 잘 되죠?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력서 수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력서 수정도 간단합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리줌 가서 라우터 점 수정이니까 요구사항 보면서 할게요. 자, 수정이니까 패치입니다. 패치로 리줌 아이디를 가져와서 얘도 토큰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토큰 인증 해주시고 싱크에 res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저는 res.locals.user에 있을 거고요. 리줌 아이디는 패스 파람에 있겠죠. 이거 이제 점점 헷갈리실 겁니다. 파람에서 가져와야 할지, 쿼리에서 가져와야 될지, 바디에서 가져와야 될지 점점 헷갈리실 텐데 연습밖에 없습니다. 자, 값이 없으면 res.status.400.json success 펄스 주시고요. 메시지 요즘 아이디는 필수 값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수정을 할 텐데 뭐뭐를 받냐면 타이틀 컨텐츠 스테이터스를 받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rq.body에서 가져올 거고요. 헷갈립니다. 점점. 타이틀 컨텐츠 스테이터스를 받을 겁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자, 타이틀 이력서 제목은 필수값입니다. 자, 타이틀 복사해서 자, 컨텐츠 자기소개는 필수값입니다. 스테이터스 상태값은 필수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줌 이력서를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으면 wait. prisma.resume.find first에서 리줌 아이디는 넘버로 바꾸시고 조회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where이 빠졌네요. 죄송해요. 자, where. 그리고 여기서 또 리줌이 없으면 또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 와서 존재하지 않는 이력서입니다. 검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리줌.user id가 user. 내게 아니면 수정할 수 없어요. 자, 여기도 올바르지 않은 요청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둘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내가 작성한 이력서이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prisma.resume.update where에 자, 리줌 아이디 넣어주시고요. 어떤 걸 수정할 거냐? 타이틀, 컨텐츠, 스테이터스. 자, 3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값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 동일하게
res.status는 201로 end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정에는 다른 요청사항은 다 없죠? 더 없기 때문에 자, 이대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이력서 수정 해보겠습니다. 수정은 패치로 일단 목록부터 볼게요. 뭐가 이제 13번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제목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목을 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뭐 아무 글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따라 자기소개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넣어줘야 되죠. 스테이터스는 333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3번이라고 했나요? 네, 13번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정상 호출됐죠? 다시 13번 조회하러 가볼게요. 잘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타이틀 컨텐츠 잘 바뀌었는데 스테이터스도 이상한 걸로 바뀌었어요. 자, 아까 여기 요구사항을 다시 보면 스테이터스는 6가지 중에서만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도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터스 밑으로 내려가서 자, 스테이터스가 이제 여긴 있어요. 자, 스테이터스는 존재. 그럼 여기서 이 값 안에 include 해야 되겠죠? 포함되지 않는다면 메시지를 올바르지 않은 상태값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 6개는 여기서 이제 가져오면 되겠죠. apply drop 패스 자, 인터뷰 1 인터뷰 2 그 다음에 파이널 패스 자, 이 6개에서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정하러 가볼게요. 3333 자, 수정이 될까요? 수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딴 걸 넣어도 안 되겠죠? 지금 인터뷰 여기 있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죄송해요. 자, 여기 있는 값을 넣어볼게요. 잘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터뷰 1로 수정이 되었는지 한번 보러 가야 되겠죠? 인터뷰 1로 잘 수정되었습니다. 자, 수정까지도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 검증하는 거 신경 쓰셔서 항상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력서 수정 완료해 보겠습니다. 이력서 수정 API.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력서 삭제 해볼게요. 이력서 삭제는 다시 자, 라우터 하나 추가해볼게요. 라우터 잠시만요. 요구사항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뭐 특별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 API 명세서 보고 바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delete이고요. 리줌 ID를 역시 받아서 JWT validate를 한번 해주고 싱크를 통해서 REQ, REX를 받아와서 이거 코드가 너무 비싸니까 위에 거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유저 리줌 ID 2개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리고 자, 리줌 ID 없을 때 에러 메시지 동일하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줌 조회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가져오고 내 거 아닐 때 맞나요? 자, 리줌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리줌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이력서라고 확인을 되고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면 삭제할 수 없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즈마를 통해서 리줌에 딜리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where 위에 조건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턴 주면 되겠죠. 자, 주시면 됩니다. 잘 됐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력서 수정 다음 삭제 복사하셔가지고 삭제. 자, 바디는 필요 없죠? 딜리트 메소드로 바꾸고요. 그냥 최근인 13번 한번 삭제해 볼게요. 13번 삭제. 201 잘 떴습니다. 다시 조회 한번 가볼까요? 13번 없어졌습니다. 12번도 한번 지워볼까요? 자, 12번 잘 성공했고 다시 조회해보면 12번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의 거 한번 지워볼까요? 남의 거. 자, 1번 사용자. 이건 다른 사용자니까 지금 안 지워져야 돼요. 1번을 한번 삭제해 볼게요. 1번을 삭제하려고 하면 올바르지 않은 요청입니다 라고 잘 뜨고 있습니다.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력서 삭제까지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이 끝났습니다. 자,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커밋.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요구사항은 다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테스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테스트는 썬더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지금 하나 만들 때마다 한 번씩 확인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EC2에다가 코드를 배포하고 PM2로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EC2라고 하는 곳에 코드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EC2에다가 만드신 EC2에다가 GitHub 로그인 하셔가지고 코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2번이 조금 이게 뭘까 하실 수 있는데, 자, PM2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M2 사이트 먼저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버를 띄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서버 띄우는 거 맞고요. 그리고 좀 더 편한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개발을 위해서 노드몬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자, 노드몬에서 예를 들어서 오류를 한번 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이력서 조회 API인데 오류가 나겠죠? 오류가 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서버가 죽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크러쉬 나서 서버가 죽었는데, 여기서 코드를 수정을 하고 다시 저장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서버가 떠요. 이게 노드몬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앞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노드몬을 쓰지 않고 그냥 노드를 써보겠습니다. app.js를 직접 실행을 시켜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오류 내볼게요. 오류가 났습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오류를 낸 상태에서 서버를 띄워야 돼요. 서버를 띄우고 다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서버가 크러쉬 나서 죽었어요. 근데 실행이 완전 죽어버렸죠. 완전 서버 종료가 되어버렸어요. 이 상태에서는 자, 코드를 고쳐서 다시 저장을 눌러도 서버가 안 떠요. 다시 호출해볼까요? 서버가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노드몬이 해주는데, 이걸 서버에서는 노드몬을 해줄 수가 없어요. 노드몬은 개발용 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가 없고,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PM2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PM2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똑같이 복사해와서 PM2를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되면 PM2 start app.js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app.js를 쓰는 거는 저희가 app.js가 메인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app.js를 실행을 시키고, 그럼 이렇게 앱이 하나가 뜬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은 안 되겠네요. 자, 죄송해요. 다시 떠있는 서버를 죽이는 명령은 delete all을 하시거나 delete id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0번이기 때문에 0번을 넣어줄게요. 죽었고 PM2 리스트를 통해서 떠있는 서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떠있죠? 자, 의도적으로 여기 al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ll을 만들고 PM2 스타트를 다시 해볼게요. 앱. 자, 그러면은 PM2 리스트 보면 온라인으로 서버가 잘 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류를 내보겠습니다. 오류가 났어요. 났겠죠? 다시 PM2 리스트를 보면 그래도 역시 떠 있어요. 이거는 오류가 나서 서버가 죽었지만 PM2가 다시 서버를 띄운 상태거든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느냐? 자, PM2 로그스라고 하면은 PM2에서 일어나는 로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전에 떴던 로그가 지금 보이죠? 자, 다시 호출해 보겠습니다. 취소 누르고요. 다시 호출해보면 오류가 역시 나요. 나지만 서버는 죽지 않아요. 캔슬 누르면 다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서버가 오류로 인해서 죽는 것까지도 방지를 해줍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럼 PM2 모닛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닛도 보시면 자, 이 PM2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모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러스터 모드를 사용하면은 지금 앱이 한 개가 떠 있지만 앱을 여러 개 띄울 수 있는 기능도 PM2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서 일단 PM2를 죽이고요. 아까 코드 오류 냈던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EC2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PM2를 글로벌로 설치를 하시고 PM2 스타트 앱 JS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큐멘테이션에 가시면은 클러스터링 모드라던가 그리고 메모리를 최대 몇 가지 줄 것인지, 죽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 로그 파일은 언제까지 보관할 것인지, 뭐 이런 매우 세세한 설정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앱을 여러 개 띄운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지금 저 앱을 하나를 띄웠는데 뭐 API 서버 이것 띄우고 저것 띄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도 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PM2라고 하는 기능, PM2가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PM2를 사용해서 서버가 다시 실행되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 요구 사항이 모두 다 구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코드 푸시 한번 하시고, 자, 다음 이제 선택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